그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작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. 작년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지만 거기도 다 등급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대학들도 진로 선택 과목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신 등급, 1등급, 9등급까지만 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가 나와 있는 건데 서울대를 혹시 지원하실 학생들은 그냥 진로 선택 과목 3개만 하면 문제는 없어요. 대신에 서울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조금 좋은 걸 듣기를 원해요. 좋은 거라기보다 심화된 과목, 뭐 물리2, 화학2, 생투2 등가 뭐 이런 것들, 뭐 융합과학보다는 그런 것들이 원하는 거고요. 부산대는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에서 A, B, C 각각 점수를 따로 주는데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나 과학, 뭐 인문계열은 사회고 자연계 과학이겠죠. 거기서 A 3개만 받으면 0.5점 만점 처리가 돼요. 부산대도 진로 선택 과목은 큰 문제가 없어요. 왜냐하면 부산대 갈 정도 아이들이 A 3개 못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. 제가 봤을 때. 시립대 한국외대는 진로 선택 과정을 반영하지 않아요. 올해. 아마 난감했겠죠. 그래서 아마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데는 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고대하고 서강대 그런 데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보시면 고려대가 이제 반영하는 방법이 이렇게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저희들이나 보면 되고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을 보면 이제 우리 아이 성적표 보셨잖아요. A, B, C 비율에서 A 대부분 다 받으셨을 건데 A인데 그 A 받은 아이들이 몇 %인가가 또 고려대는 보는 거예요. A가 만 25%면 1.25등급, 80%면 1.8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A의 차지한 비율을 보는 거고 B 받으면 고려대는 좀 치명상이겠죠. 그래서 고려대는 한 과목이라도 전 과목 반영이겠죠. 진로 선택. 한 과목이라도 B 받으면 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. 뭐 이런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. 그렇죠. 이제 B 표시됐는데 이 B를 받았다. 그러면 이렇게 되면 7.95등급이 되는 거죠. 이게 55%일 때 4.8등급인 건데 이거 B 나오는 순간 고대는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. A는 무조건 필수로 받아야 된다. 서강대는 등급 나오는 건 800점이고 진로 선택은 100점은 만점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구분했어요. 25%일 때는 87.5점 평균. 그다음에 80점, 60점 이 정도 나오더라. 그래서 이런 데는 내가 A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급 비율도 그 A 성취 비율도 좀 중요한 거죠. 우리 학교 아이들이 몇 프로 받았는가. 그런 거는 계산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탁 집어넣으면 자동 계산되는 거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학교로 보내드리고 학교에서는 그거 넣어서 몇 등급이다 다 나옵니다. 지금은 굳이 열심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단순히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부산 지역 대학들은 얼마나 이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경성대는 약학과는 좀 좋은 과라고 생각이 되잖아요. 그래서 미반영 안 돼요. 근데 경상대는 A, E, E, 4, C, U 이렇게 고신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고신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조금 높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. 그러면 내신 성적이 평균 한 5등급 정도 때 갈 거예요. 5등급 가는데 A인데 3과목이나 본대요.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보통 진로상에 50%짜리 준다면 이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. 고신대가 8과목 정도를 보는데 그중에 3과목이 1등급 처리가 되는 거예요. 작년의 숫자하고 올해 숫자하고 그 숫자는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. 작년에 숫자는 진로 선택 과목이 1등급 처리가 안 됐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5등급인데 만약에 그 아이가 만약 A로 대가 치환된다면 아마 3등급 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럼 5와 3이 같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. 그걸 모르시고 올해 계산해보고 진로 선택 과목을 쳐도 5등급 대다. 작년에 4등급이다. 그럼 작년에 5등급이었으니까 우리가 4등급이니까 합격하겠네?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.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등급 주는 게 차이 나니까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을 A를 3과목 받은 아이가 있다면 다른 과목은 8등급, 9등급이라도 이게 합치면 내신이 훨씬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. 이 변수가 해서 상당히 커요. 너무나. 중위권 대학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. 얼마큼 될지.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 진로 선택 과목을 A 받는 게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그걸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통계 낼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된다. 그래서 진로 선택과 영향력이 센 대학은 엄청 셀 수밖에 없고
한 개 들어가는 대학도 이거 세 개나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 엄청나게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러면 아마 보신된 진로 선택 과목을 만약에 B, C 정도밖에 못 받았다면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. 그다음에 국외나라에 발표 안 했고요. 동의대는 2, 4, 6. 이거 뭐 카톨릭대 1, 3, 5. 부산대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각 대학마다 다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. 그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년하고 비슷할 거니까 쓴다. 이런 건 어려울 상황이 있는 거죠. 진로 선택의 영향력이 센 대학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, 그래서 아마 여러 뭐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그거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우리 아이들 결과값도 좀 나와봐야 되고, 입니다. 동아대 같은 거 예를 든다면 이게 동아대거든요. 한 반영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작년에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과학 12과목을 봐요. 국어 셋, 영어 셋, 수학 셋, 과학 12과목 보는데 올해도 똑같아요.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. 근데 여기 뭐 돼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을 9등급 환산적인 최대 2과목 볼 수 있대요. 그럼 동아대 교과의 일반적인 학과들은 좋은 과 빼고는 3등급, 평균 3등급이 무조건 합격이에요. 보통 3등급 후반대나 4등급 초반대에서 결정이 되거든요. 근데 진로 선택 들어오면 A가 3등급 쳐준다잖아요. 그럼 작년보다 보면 0점 몇 등급은 성적이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.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봐야 되고, 아이들 줄은 거 감안해야 되고, 선택 과목 있는 거 감안해야 되고, 근데 진로 선택 또는 감안해 이런 거 다 감안해고 복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계는 아직 없는 것 같고, 그래서 담임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이런 결과값들을 외워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